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이제 대단원의 막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면 이 치열한 수익률 대결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과연 1위는 누가 될 것인지 치열한 현재 순위 현황 함께 여러분들 가슴을 졸이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슈팅스탁 1부 지금 현재 주식 썰전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4시에 이제 경기가 있죠. 보셨죠? 그 지난주 경기. 봤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16강 저는 그때 그 고3이었나 고2였나 고등학생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좀 어느덧 벌써 또 이제 다시 한번 16강 10몇 년 만이라 하더라고요. 12년 만입니다. 12년 만에. 네. 야, 정말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또 이번에도 4강 갔으면 하는 마음을 조심스레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새벽에도 멋진 활약을 해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난 그 경기에서 이제 얻은 교훈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정말 너무 감명 깊은 감동 짙은 경기였는데요. 우리 또 오늘 주식 썰전도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목요일이면 저희 대결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1등부터 4등까지 굉장히 박빙이라고. 맞습니다. 심지어 1등부터 3등까지는 수익률 차이가 5%도 안 돼요. 지금 뭐 2위와 3위는 1%도 안 되고요. 너무 이제 뭐 종목 하나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순위라서 마지막까지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누가 과연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슈팅스탁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0.3%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하락폭을 조금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장 2,4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을 이끌어낸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나홀로 3천억 원 가까이 매도했고요. 기관은 150억가량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나홀로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중국 소비주들, 면세점주나 화장품주들, 여행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은 대거 매도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오늘장 강보합권인 7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홀로 600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장 막판 들어서는 소폭 매수하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1,292원
60전에 마감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최고치에 비하면 151원 60전이나 떨어진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최근 며칠 새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변곡점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의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느덧 환율 1,300원 아래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랠리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11월 흐름이었는데 12월 들어서는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증시가 아직까지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과연 막판에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12월 흐름이 나와줄지 기대해 보면서요. 이번 12월 달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앵커님의 말처럼 우리도 한번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치열한 이 썰전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주제죠.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지금 윤 정부에서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으로 정부 역량을 이제 결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6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수출 국가 이제 뭐 순위로는. 그래서 순위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좀 이런 혼란이 오기도 할 겁니다. 경기가 그럼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여기서 경기가 좋다라는 해석으로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한 산업들이 있죠. 육성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산업들이 있는 만큼 그런 산업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윤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제 회의 이후에 어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뭐 원전도 있었고, 뭐 인프라 건설 이런 쪽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일단은 뭐 뉴스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좋겠는데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였는데 일단 뭐 확정이 된 내용들은 없고 사실 뭐 이제 앞으로 좀 으쌰으쌰 해보자 약간 뭐 이런 느낌의 뉴스 기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무역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행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원전, 방산, 뭐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잘 나가고 막 넷플릭스에서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죠. K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좀 육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현대로템을 기반으로 해서 방산주들 수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힘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또 실물 경기 지표 이런 이제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뭐 10월 달에 산업 활동 동향 이쪽 같은 경우는 전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 감소하고 있는 그 수준 자체가 코로나가 이제 처음 창궐한 그 다음 바로 직후 수준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뭐 대략 한 16%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2년 만에 감소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수출입 그 적자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원유가 나오지 않고 국제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뛰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 적자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면서 수출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좀 적자들이 좀 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잘 나가던 수출 지표들이 좀 꺾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 우려감이 도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불안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출 쪽에서는 사실 반도체들이 굉장히 좀 잘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자체도 조금 좀 먹구름
물구름이 좀 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의 좀 그 중국과의 이런 이제 트러블이 좀 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그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었는데 중국발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요소들이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증시를 보신 분들은 좀 아쉬우신 그림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해 종합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스타트는 별로 나쁘지 않았으나 종가들이 굉장히 좀 양봉 보여주면서 잘 마감이 돼가지고 사실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좀 낙폭이 좀 세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힘을 쓰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국내 개별 악재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좀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그림들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때도 12월에 과연 좀 산타가 올 것이냐 이런 그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저는 산타가 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루돌프 정도는 그래도 좀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우리가 시장 자체를 너무 믿고 따라가기에는 좀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뉴스들도 있었고 뭐 정책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개별 뭐 테마주들도 이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셀프로 좀 잘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나 뭐 테마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종목 차별화 장세들이 좀 나오고 있고 테마들 간에도 이제 그런 순환매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은 뭐 시장의 방향성에 이제 투자를 하시기보단 개별적인 재료라든가 아니면 테마 그다음에 이제 종목 위주로 이제 선별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좀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을 목표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산타랠리는 각자가 이제 좀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장세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자, 이어지는 같은 주제로 적풍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지금 현재 증시가 아무래도 계속 혼란스러운 네. 상황인데 이 증시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좀 발굴해 볼 만한 네. 좋은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한 그런 섹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비 전문가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키워드를 줬어요. 이번에 딱 그 주요 섹터가 이제 원전이랑 방산이랑 또 뭐 건설, 콘텐츠라고 이제 키워드를 줘가지고 예전에 그 우리 이전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임기 초에 밀기로 했던 산업들을 임기 말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정부 생각해 보면은 뭐 북한이랑 하는 사업들이 있죠. 남북 교류,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거의 임기 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했던 것들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거고, 탈원전이라는 거 역시도 임기 초에 딱 만들어 놓은 그 정책들을 끝까지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저 4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임기가 끝날 때까지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전략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거는 이제 패가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 잡으면 좀 이제 물릴 수도 있어서 떨어지는 거를 좀 주가가 좀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제 정책을 믿고 사는 전략으로 저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요 내용에 조금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정상 외교는 철저하게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명분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신뢰 외교를 하겠다고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게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8개월째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8개월째 적자라는 거는 예전에 IMF 때 나왔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뭐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내용을 좀 뜯다 보니까 이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반도체랑 이제 엮이게 되면서 조금 이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원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유가랑 천연가스랑 막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좋았었다면은 이 정도 수치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지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랑 우리 주식시장은 똑같이 가진 않아요. 항상 시차가 존재합니다. 조금 빠르거나 늦거나.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주식이라면 지금은 조금 과감하게 좀 매수할 필요가 있고 또 많이 오른 주식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더라도 좋은 재료 있으면 더 가는 게 지금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지금 적금 넣으러 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주식 넣어놨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이래서 배 아파서 돌아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에 산타랠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방송이나 우리 또 노란톡방 또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산타랠리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8시 또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도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를 노려볼 만한 섹터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 도전주도 적풍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게 될 텐데요. 자, 이 상한가 도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지금 현재 커피 쿠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적풍 전문가님의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셔서 과연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가 어떤 종목인지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썰전 두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중국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시진핑 제로 코로나 완화 첫 시사했고요. 위드 코로나 선회하는 걸로 좀 보여진다. 이런 이슈입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께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최근에 이제 중국 네. 소비주라든지 관련된 섹터가 또 화장품, 뭐 여행이라든지 뭐 컨텐츠 이런 종목들 게임 그죠.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한번 쭉 돌았거든요. 네네. 이제 뭐 백지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식을 한 건지 이제는 제로 코로나, 봉쇄 해제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주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그쵸.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의 국민들도 이번에 월드컵 같은 거 보면서 되게 배가 아팠을 거예요. 그쪽은 막 뭐 도시 이동하는데도 막 별의별 걸 다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활보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또 아시안 게임이 있을 예정이어서 서서히 지금 저는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10대 방역 완화 정책을 조만간 또 발표할 거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르면은 7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가 중국 시장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상해 종합지수 좀 올랐고 또 주변국 중화권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요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방역을 완화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약 2년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이죠. 중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유일한 중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됨에 따라서 이제는 중국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가 빨리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수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이 역대 뭐 최고치를 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중국 수출이에요.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아직 봉쇄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를 이제 마무리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우리 쪽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도 좋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이나 항공주, 화장품들이 다 올랐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짜리 상승 파동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거의 8조 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6%씩 급등한 거 보면은 요거는 좀 더 저는 지속될 이슈로 보기 때문에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더 홀딩하시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중국 관련된 이슈, 이 코로나 봉쇄 해제 관련된 기대감이 꽤나 강력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거의 뭐 2년 만에 중국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가시적이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이어지는 8시에 적풍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이 섹터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네. 방송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공개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웹툰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맞아요. 지지난주였군요. 그때 이제 한참 드라마 이제 핫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은 뭐 이렇게 큰 수익은 나지는 않았었는데 뭐 그만큼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있다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저의 도전 상한가 종목과 제가 올 연말 산타랠리를 예상하는 업종까지 요거 딱 얻어 가시면은 올 연말의 투자 전략은 딱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따 8시 공개 방송에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여러분들 이번 연말 산타랠리는 이 업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업종일지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어지는 8시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 과연 산타랠리는 어느 업종에서 나오게 될지 모두 배우고 여러분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어서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옴시티가 정말 많이 핫했는데 요새는 또 수급이 많이 이런 그 중국 소비주들 코로나 봉쇄 해제 관련된 기대감,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옮겨오고 있어요. 네네. 과연 이제 또 주도 섹터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할지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테마가 그 흐름을 좀 뒤바꾸기 시작하는 거는 좀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강력한 이슈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출해가 됐을 때인데 오늘 뭐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완화 이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시행이 되고 뭐 그런 그림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쪽에서 먹거리를 좀 찾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뭐 사실 저는 이 적풍 전문가님이 이 이슈를 할 거라고 저는 이미 뭐 장이 마감하기 전부터 대충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오늘 좀 무거운 가운데 뭐 소비주라던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장을 좀 주도를 했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분위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를 막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시위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중국의 지정학 리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좀 타격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중국 증시가 이제 막 이런 이슈를 통해서 내용을 좀 뒤바꾸고 올라가는 게 저는 약간 좀 얄미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런 뉴스들의 전환이라던가 뭐 그 외에 부가적인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제 좀 지금의 유행이 조금 지나가면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경기 상황 대비해서 굉장히 좀 판매 실적들이 좀 호조를 잃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지난번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 이후로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서로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좀 피가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이제 좀 서로의 트러블을 좀 잠재우려는 그런 멘트들이 스스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게 이제 좀 중국에서도 이어지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었던 그런 그 감정들을 뭐 보복성 소비 이런 걸로 이제 좀 해소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뭐 소비주들 쪽에서는 충분히 또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앞으로 좀 모멘텀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이 봉쇄를 완화를 점점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이제 뭐 전반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뭐 소비주들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쪽에 맞춰서 이제 뭐 테마성 수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이제 12월 산타의 선물은 좀 골라먹기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12월 산타랠리 정말 골라먹기를 잘해야 되는 증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오늘 또 두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아마 지금 걱정이 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명쾌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전문가님들의 해설 그리고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나은 앵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인데요. 84,500원의 비중은 30%. 일단은 오늘 종가는 8만 원이었고 어쨌든 오늘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8만 원이라는 가격에 딱 도달은 했는데 이 8만 원이라는 가격이 예전에 어떤 그 지지선 역할들 했던 구간이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자리였냐면은 단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며칠 전에 샀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 파는 딱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 신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그동안 좀 빨리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갈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84,500원이면은 그대로 들고 계시면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충분히 그 손익 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는 한 76,000원에서 75,000원 정도까지는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중간에 뭐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시간을 갖고 가시면은 충분히 해결되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종목이 잘 간다고 하면은 뭐 9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홀딩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계속 조금만 더 보유를 한다면 9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부탁드려볼 텐데요. 이번엔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8,000원에 비중은 10%, 오늘 종가가 67,00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맥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이슈로 올랐어요. 중국 소비주로 해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 올라왔는데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오늘 종목들이 다들 이제 약간 부딪힐 만한 금액대, 그러니까 매물대죠. 쉽게 말하면 매물대 쪽에 딱 부딪힌 상황들이어서 일단 이게 만약에 오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더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이게 올라온 게 한 달 전부터 해서 약간 그런 조짐들이 있어 오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점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도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고 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좀 파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조금 밀리더라도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노리려는 전략이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6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뭐 6만 원 밑으로 59,000원 이렇게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비중이 10%시니까 한 5에서 10% 정도 더 사셔도 돼요. 좀 담으셔가지고 다음번에 7만 원, 8만 원 갈 때 그때 수익 실현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전혀 문제는 없고 역시 아까 전에 호텔 신라랑 비슷하게 단기적으로는 밀릴 수 있으나 길게 보면 더 오른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보신다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면 6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시고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현대로템도 잘 올라가다가 한 이틀 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로템은 제가 과거에 이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지금 오늘 종가 흐름을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철도주로 움직임을 좀 더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K 방산주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수출과 거기에 맞는 이제 호재 뉴스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오늘은 시장에서 좀 그동안 잘 올라가고 시장 대비해서 좀 흐름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이 조정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이제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템은 뭐 악재라든가 추세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비중을 좀 많이 써주시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이제 매수를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한다면 매수가 부분에서 뭐 최근에 매수를 시작하신 단계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정 시에 이제 천천히 좀 매수가 잡아가시면서 가져가실 것을 저는 뭐 더욱더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나온 그 뉴스를 좀 다루는 썰전 코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수출로 좀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방산주 쪽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그쪽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뭐 이제 뭐 유럽 쪽이라던가 다른 국가들 쪽에 그 수출 호조 뉴스들과 그다음에 뭐 MOU 체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이 지금 뭐 죽을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보시면서 저는 한 26,500원 이 정도 이하까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좀 담아가면서 좀 멀리 보고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은 26,5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담아가는 것도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HMM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28,6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비중이 적지 않고 매수가까지 또 한참 좀 남은 상황인데 HMM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HMM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굉장히 좀 레전드 같은 그런 종목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좀 꿈과 희망 같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과거에 이제 올랐었던 이 영광을 좀 보면서 좀 많이 좀 내려왔다 싶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시고 다시 좀 침체가 되면서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매수가가 어중간하긴 한데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좀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해운주들은 계속해서 좀 악재성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같이 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산업은행에 뭐 이제 그 지분 얘기 나오면서 뭐 민영화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지금 너무 많은 급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빠지고 악재가 많이 좀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시간을 좀 더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실제 기술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나오는 이 상승 거래량과 돌파에 대한 그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동종 업계의 다른 해운주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방향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대략 한 25,000원 정도까지 이제 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상황과 수급 보면서 다시 또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이제 올려가면서 목표가를 상향해 나가면서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을 좀 더 유지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25,000원 이상까지 그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라는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썰전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면 채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들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당일에 썰전 주제를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썰전은 주제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네, 이제 이번 주면 드디어 이 수익률 대결 대단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치열한 수익률 대결 끝까지 막판까지도 현재 순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484%, 2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464%로 약 20%가량 일부 전문가님들이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과연 끝까지 지켜보았을 때 누가 지금 현재 어느 팀이 현재 이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 기대해 보면서 개별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9위 공대현 대표님 누적 수익률 31%, 현재 보유 종목은 없고요. 한미글로벌 13.9%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네,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신도기업 매도를 해주셨고요. MBT 현재 20%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 에스트레픽과 나노신 소재, 그린케미칼 3종목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44%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76%, 그리고 3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요. 경동 도시가스 34%, 코닉 오토메이션 23%, 원익 PN이 20%, 지금 뭐 20%대, 30%대 한번 이제 수익이 나오면 굵직굵직하게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네, 6위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04% 기록 중이시고요. 현재 5종목 포트폴리오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경동도시가스 27%, 한신기계 13%, 한미글로벌은 2번에 13%, 유신 12%까지 수익 실현해주고 계시고요. 아직까지는 모든 종목 수익을 내주고 계신데 과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종목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5위 만나보시죠.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09%, 현재 5종목 모두 채워주셨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수익률 14%가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 선익시스템, 현대모백스, 모아데이터의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네, 신호주 대표님 1위였는데 4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126%, 현재 CJCGV가 무려 32% 수익 구간까지 올라가줬고요. 대한해운 4.5% 수익 구간, 그리고 툴제는 3.4% 약수익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현재 웰크론 22%, 일진파워 15%, 네오이즈홀딩스 14%, 사마네트웍스와 팜스토리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뒷심 좋게 올라오고 계셨는데 과연 끝까지 1위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네, 이주연 대표님 누적 수익률 150%. 네, 오늘 PNK 피부임상센터가 또다시 급등을 보여주면서 화장품, 코스메틱 관련주로 무려 2번이나 바로 연후에 이어서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까지 종목명 길기도 하네요. 2번 연속으로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매도해 주셨고요. 17% 수익, 현재 3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흥국주정 34%, 액톤소프트 25%, 히림 20%, 연우가 20%, 그리고 피플바이오 12%. 과연 추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급등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3위 누적 수익률 150.36%입니다. 자, 2위 만나보겠습니다. 와, 3위와 채 1%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컨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50.91%. 현재 보유 종목은 없고요. 모두 매도해 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 히림, 현재 단일 종목 수익률로는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58% 수익, 일성건설 24%와 대우AL, 자연광경, 기산텔레콤까지 굵직굵직한 수익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네, 올라가야지 로열로드를 꿈꾸고 계시는 현재 금지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55.84%로 지금 1위부터 3위까지 채 5% 정도 구간에서 나뉘고 있습니다. 다우데이터가 오늘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너무 높게 산 거 아닌가 걱정이 됐던 자리였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끔 고점에서 무려 45%를 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히림의 58%를 넘어설지 끝까지 귀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6% 올라갔고요. 5종목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현재 매도 종목 탑5는요. NC소프트 26%가 가장 큰 1등 공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순위 현황 만나보셨고요. 오늘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네, 점점 끝까지 이번 주가 이제 수익률 대결 마지막 주인데요. 과연 끝까지 현재 1위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위권 경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신도기현 현재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어요. 네, 좀 네. 빠르게 순환을 해주시고 새로운 종목 편입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신도기현이 제가 매도가 뜨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야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눌림목 구간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렸고 저는 뭐 지금처럼 이제 눌린 구간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2차 매수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종목이고 추세 자체가 뭐 꺾인 구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도기현이 제가 수소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메타버스 쪽의 종목들이 좀 밀려버리면서 일부에 좀 영향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러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음봉에서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방송 자체가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5개밖에 이제 편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종목을 소개를 하려면은 하나를 매도를 좀 해야 되는데 내 계좌에 이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을까? 그런 부분에서 신도기현이 조금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뭐 전략과 매수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바라보는 전략은 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종목들이 이제 매도 이후에 뭐 빵빵 터지는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MBT라는 종목을 볼게요.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을 오늘 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MBT의 뭐 이런 종가 관리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이제 뭐 상한가 부근까지 이제 상승률이 좀 나왔었고요. 저는 이제 뭐 좀 조금 더 이제 상승률을 좀 기대를 해보려고 아직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에 뭐 흐름이 지금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지를 좀 더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매매로 이어가시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못해도 뭐 분할 매도 이상은 진행이 되어 있으시면 더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MBT 추가 급등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 A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현재 종목 네. AS 어떤 종목 해주실 생각이시죠? 유바이오로직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약바이오에 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왔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내년에 2023년도에 유망업종 중에 이제 바이오 업종을 유망업종으로 꼽는 리포트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도 지난번에 이제 사우디 쪽이랑 연관이 있는 제약사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비피도가 좀 먼저 올라가서 조금 배가 아프지만 비피도가 이제 투자 과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바이오 쪽으로 저는 이제 수급들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드렸을 때 좀 바닥에서 드린 거라서 주가 자체는 뭐 전혀 문제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또 추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10,000원 근처에서는 사셔도 되는 가격이니까 혹시 내일이라도 떨어진다면은 단가 낮추는 기회로 삼으셔서 이번에 이제 사우디 재료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아질 때 그 타이밍을 통해서 또 큰 수익 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14,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추후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때 되면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때가 왔다고 하시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오늘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제약주의 시대가 왔다라는 발언들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의료기기 제약 섹터 이쪽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내 AED라고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과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에 이제 1년치의 실적을 3분기까지의 실적으로 좀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멀리서 보았을 때 여전히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공동주택의 자동심장 충격기 이제 의무화 배치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쪽에 있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슈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이 과거 이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했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파가 되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돌파를 목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워낙 또 바닥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돌파가 아니라도 추후 좀 멀리 보고 가져가기에도 윗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U 메디칼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윗꼬리와 그다음에 이쪽의 돌파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종가가 1275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종목의 손절가는 이 매물대가 좀 깨질 수 있는 1180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슨하게 위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1,5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CU 메디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약바이오의 때가 온 걸까요?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 모두 제약바이오를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 CU 메디칼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18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종목을 또 맞춰주셔야 되는데 네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좀 힌트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주요 이슈로 리오프닝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리오프닝 쪽에서 관련이 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이제 여행 관련 재료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재료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관광객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상황이 좋아지면은 좀 굉장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리오프닝 재료는 내년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요 내용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따 밤에 할 축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기다리는 뉴스가 한 가지가 있어요. 현재 아랍에미리트 쪽에 출장에 가 있는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통신 장비 쪽에서의 어떤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장중에도 좀 시세가 난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신다면 잠시 후에도 맞춰주시는 분들께 상품 드릴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8시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여러분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재용 회장의 이 해외 출장 어떤 돈보따리를 들고 와 줄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연말에 산타랠리가 기대되는 산업,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 딱 찝어준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산업인지 살짝 힌트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던 업종입니다. 고생했던 업종.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서 수혜가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씩 꺾이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바이오 제약주도 있는데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야, 제약바이오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지 못했던 좀 어려웠던 그 섹터, 많이 좀 힘든 섹터였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어지는 8시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 여러분들 채팅창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올려주시면요.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